그리고 복장을 보시면 보통 강연자들 오시면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넥타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넥타이를 매면 강연을 잘 못합니다. 다 학부모님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복장을 좀 편의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컨쇼라는 컨설팅 분석방송 대표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좀 공부 못하는 제 새끼들 대학 좀 보내보겠다고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거네 라고 시작한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입학사정관제도는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이제 보통 입학사정관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도는 어떤 거였냐면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사정관제도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니까 학업이 좀 딸리는데 전공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서울대학교 곤충소녀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수준의 곤충을 알고 있던 소녀가 서울대학교로 갔고요. 또 한 명은 마이스터고 출신의 한 학생이 로봇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간 학교가 카이스트였습니다. 이게 입학사정관제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자살했습니다. 자괴감 때문에. 왜? 들어갔더니 자기는 기하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사정관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뽑아놨더니 못 쫓아오더라. 그래서 바꾼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는 거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공부 좀 못하는데 비교과를 한번 뒤집어 봐야지 라고 오셨으면 실패. 이해가십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뭔지. 자,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종합, 세트 한꺼번에 다 보게 됩니다. 대학이. 그래서 대학교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4대 요소를 봅니다. 대신 대학마다 4대 요소를 보는 기준선이 약간씩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르네상스나 동국대학교 두드리면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봅니다. 대신 서강대학교와 이화여대는 전공적 합성을 전혀 보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건 이 4대 요소입니다. 결국은 이 4대 요소로 다 뽑아요. 그러면 이놈의 4대 요소를 학교 생활에서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뭘 해야 될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이 기본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이제 선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성실하지도 않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도 성실하지 않을 거고 우리 아이는 학업을 못 쫓아갈 거고 그러면 학교를 때려치시겠네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학생의 잠재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잘라냅니다. 심지어는 학업 역량을 1단계로 잘라내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비교과를 쌓아놨는데요. 1단계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못했네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업은 내신이 기본인데 이 군은 이제는 대학교는 군으로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 중경외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얘기는 중앙대가 제일 좋은 거고 시립대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대와 시립대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학생의 수준이 정말 똑같아요. 요만큼 차이 날래나? 더 재미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정말 있었던 걸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붙은 아이가 외대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성균관 서강대 간 아이가 국민대학교 완전 떨어졌어요. 이해 안 가시죠? 국민대는 성균관 서강대 갈 아이 뽑지 않습니다. 서류 집어넣으면 얘 뭐지? 안 올 놈이 왜 넣었어? 하고 뺍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왜? 충성심이 없을 게 뻔하고요. 그렇게 상위권 클래스 아이 뽑아놔봤자 반수 시작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이 생기부를 보는 기준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군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다 같은 군이에요. 솔직히 저희 컨쇼에서는 컨설팅 하다 보면요. 서울대 컨설팅이 연대 컨설팅보다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해 안 가시죠?
서울대는 생각보다 생기부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연대만큼. 거기다가 연대는 학교 수준을 본다고 해서 자꾸 Z값 같은 걸 구하는데 홍천고등학교 Z값을 제가 구해보려다가 못 구하고 왔는데 다음에 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얼마 나오는지. 보통 3.0 만점에서 2.4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전교 1등이 얼마 나오는지 보면 연대에 몇 명 보낼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시겠네요. 오늘 아까 입시 자료 나눠드렸어요. 그죠? 요거 이제 홍천고등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보여드렸을 때 연대 숫자 보셨습니까? Z값 안 나오나 봐요. 네. 이해가시죠? 이군대학교로는 성균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인데 한양대학교는 문과는 솔직히 2군과 3군 사이에 끼어 있고요. 이과는 2군과 1군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양공대는 엄청나게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에 글로벌자 들어가시는 거 엄청 셉니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걔네 거의 연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거 다 무시하고 한 2군 정도 그리고 3군에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건대 이렇게 끼어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완전히 1등급 초반대 애들만 가요. 1.0부터 1.3 사이. 그리고 2군의 성균관, 한양대가 1등급 초중반이 갑니다. 1등급 한 1.3부터 한 1.6 사이. 갑자기 가슴이 턱 크고 막히시죠? 3군 대학은 이화여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아이들이 갑니다. 이 정도로 대학교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 성적이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서강대, 국민대, 그러니까 충북대가 있어요. 딱 봐도 학교 레벨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교가 나쁩니다라고 저는 말은 못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자, 서강대는 1등급부터 5등급 아이들이 들어와요. 국민대는 2, 3등급 아이가 들어오고요. 충북대도 2, 3등급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등급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서강대에도 2등급이 있고요. 충북대에도 2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등급의 아이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 수준, 비교과 수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2등급이 들어왔다라면 뭔가 차이점을 대학교는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학교 수준을 좀 봅니다. 두 번째가 비교과를 보기 시작해요. 비교과가 학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등급 아이들끼리 부딪혔을 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요. 그놈의 비교과.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학업 딸리고 그래도 해야지 경쟁력에서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자, 성적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그러지? 자, 성적표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어머님이 달라고 할 겁니다. 오늘 이걸 보고 가셨기 때문에 잘 안 줍니다. 두 번째, 어딘가 짱 박혀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학교에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달라고 하셔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적표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2학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3학년 와 계시죠? 어떡하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학생, 컨슈 학생의 성적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가 원점수, 중요한 건 지금부터 원점수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어가 원점수가 91이고요. 수학이 74입니다. 수학 74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친 다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 문과 학생인데 너 수학 저렇게 74점 나오잖아? 그러면 경상계열 못 넣어. 이걸 전공학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경영경제 쓰지 마. 그러면 너 떨어져. 이게 대학에서 보는 전공 적합성 중에 하나의 전공학업인데요. 이렇게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 학생의 학과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표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 이 새끼 봐라. 이러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고 뭘 잘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영어
96 괜찮네요. 어문 계열로서 우리 아이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문 점수도 어느 정도 받쳐왔어요. 이럴 때는 사회과학대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일명 행정학과, 사회학과 아니면 어문, 영어 영문, 국어 국문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제2외국어 중국어를 찍어왔는데 100 찍어왔어요. 우리 중국 계열로 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외대 제3국어 우즈베키스탄 몽골 어디 가서 배울까요? 우리 아이 도대체 몽골어 학과는 뭘 배워야 될까요? 몽골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될까요? 그거 되게 어렵던데. 대학교는 몽골이나 제3국어는 전공이 그냥 어문 능력이에요. 영어랑 제2외국어 국어 잘하면 얘는 들어와서도 그거 잘하겠지. 그러면 만일 우리 아이가 어문 성적이 좀 나온다라면 외대 제3국어 생각보다 약간 낮은데 거기 한번 돌파해볼까? 라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성적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대학교나 어문 라인 잡고서 지금부터 이제 진행 방향을 잡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수상 경력을 봤는데 어문에 대한 수상이 많아요. 그러면 사회과학대학 버리겠네요. 어문 라인으로 완전 잡고 가겠죠. 우리 아이가 독서 겁나 잘하고 독서 토론대회, 에세이, 101장 막 상 타고 다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문이 훨씬 잘 맞는다. 이럴 때는 너는 어문으로 가는 거야. 보통 우리 아이들 꿈을 정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표 분석하십시오. 대학이 좋아하는 성적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스카이나 서성한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잘 나와야 돼요. 스카이는 전공 학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잘해요. 뭘 구분해 줄 게 없어요. 이해 가시죠? 대신 중앙대 라인부터는 전공 학업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 잘하는 아이들이 오지 못해요. 이럴 때는 파악하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을 보기 전에 원점수 평균 86.8이고요. 이 학생 1.8등급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 그렇게 못하는 학생 아니에요. 원래 11111을 갖고 올래다가 자괴감 들으실까봐 이걸로 바꿔온 겁니다. 의대 가는 아이들 거 좀 보여드리려다가 의대는 서울대 의대는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서울대 의대는요. 학업 성적 보고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다 잘해요. 그거 갖고 잔소리하면 못 간다 그럽니다. 제가.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학생 겁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사문, 과학, 기술 과정을 본 친구인데요. 보시면 영어가 93점입니다. 영어만 좀 볼게요. 영어가 93점인데 평균이 88.5예요. 평균 높은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편차가 10.5인데 저 편차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학교가 진짜 보는 건 저 편차예요. 첫 번째 학생과 다시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학생 영어 편차 23.4, 평균점이 55.7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 성적표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평균과 편차예요. 이게 학교 수준이에요. 이 학교는 영어가 96인데 평균이 55.7이고 편차가 23.4라는 건 평균점에서 애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학교 교실 영어 시간에 애들 반 이상 자지. 어떻게 하세요? 보여 여기에서. 그런데 두 번째 학생 거는 그렇지 않네요. 일단 평균점이 높고요. 편차가 10.5라는 건 아까 학생들 거보다 반 이상 줄어들었네요. 그 얘기는 88.5에 아이들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3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은 5등급이에요. 이게 특목고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등급이 4등급이 서강대 갔대. 특목고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르네상스의 러시아학과 7등급 뚫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대원인가? 여기 왜 갔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상위권 학교에 3등급부터는 특목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2등급 초중반은 나와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하는 거고 만약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면 대학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겠네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교는 성적 추이라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대학교가 어머 이 새끼 쓰레기네 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끝까지 도전하라 그래요, 제가. 근데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지금 5, 6을 찍고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특목고 성적표와 우리 학교 성적표를 잘 비교해 보시면 학교 수준이 보이십니다. 만일 우리 학교 수준 편차가 잘 안 나온다라면 뭔가 학교에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아, 오늘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학교인데? 이해 가십니까? 편차가 줄어들어야지 대학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가 그런 학교 있어요. 내신 더럽게 안 나오고요. 원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신이 되게 안 나와요. 대신 편차는 어느 정도 받치고 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교과 전형 못 넣으세요.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학종을 무조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모르시겠지만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 학교 교과 전형 못합니다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성적표에다가. 분석을 못 하시는 거지. 그 얘기는 우리 학교 대신 학종 준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자가 줄었습니다. 자율활동이 1000바이트에서 500자, 1500바이트로 줄어서 다 줄였어요. 봉사는 다 없어졌고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이고요. 봉사가 안 없어진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다 줄었어요. 근데 봉사가 미기재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2, 3학년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왜 줄였을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줄였다라는 건 정말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의 딱 정확한 이야기만 써오라는 겁니다. 이거 줄인 이유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써져 있어요. 저희가 생기부를 분석해보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님들 자꾸 생기부 이렇게 막 이러고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픈하시라고.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을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한번 오픈해서 보십시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걸. 그러면 진로랑 자율은 별로 볼 게 없으실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장애인 이해 교육을 받고요. 개인 활동한 아이 이 안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저를 안 만나셨다라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학교도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줄였다라는 건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만 딱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 잠재 능력인지. 생활기록부 안에 제가 5가지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토론 능력. 두 번째, 독서 능력. 5번째, 소통 능력. 이건 기본이라고. 이런 능력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그러면 그 연구를 통해서 전공의 학업의 전문성을 가져갈 건지 그걸 통해서 토론 능력을 가져갈 건지는 정하셔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 안에다가 다 넣으라고요. 그러면 다 다른 생기부가 만들어지겠네요. 잘만 계획 세우시고 잘만 학교랑 소통하신다면 이해 가십니까? 그러려면 학생만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 뭐 준비하실래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막 설명하는데 고개를 팍 숙이시면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거든요. 보시면 자, 교과 전형은요. 전체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3명 정도를 뽑습니다. 서울권으로 할게요. 그랬을 때 내신 등급이 1.0에서 1.5 정도가 나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 카드예요, 이게. 지우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거 아니면 지우세요. 정말 과감히 지우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1.0에서 1.5예요. 그런데 만약에 2등급 초반이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6월, 9월 성적이 최저보다 좋게 나와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6월, 9월 성적이 나왔을 때 한 등급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다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거 엎어. 못 엎어요. 못 엎어요. 엎을 수 있는데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등급 컷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자, 이제 카드 안 되시면 날리세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최소한 서울권으로 들어가시려면 2등급 중반은 나오셔야 돼요. 3초 나와도 한번 덤벼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생기부가 진짜 탄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4대 요소가 짜임새 있게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논술입니다. 논술 마지막에 할게요. 실기 특기자예요. 거의 없습니다. 외고가 아닌 이상. 과거 저 소프트웨어 특기자 있잖아요. 저거 나중에 저희 컨쇼 유튜브에 방송 진짜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관심 있으시면 10개 중에요 2개만 특기자고 나머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정시 2.7명이에요.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수시가 되게 높이 평가되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지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시보다 높은 카드는 학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종 준비 잘 하셔야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오셨다 칠게요. 교과 없겠죠. 학종 날아갈 수 있겠네요. 특기자는 없어요. 뭐만 남았다고요? 논술. 그래서 논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평소예요. 논술 시험 볼 때입니다. 더 재밌는 건 지금 이 빨간색 틀 보이십니까? 저만큼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나머지가 다 허수입니다. 30대 1이잖아요. 실질 경쟁률은 8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자연계 논술 보는 학생들 수학 짱 잘하셔야 돼요. 근데 짱 잘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상위권 논술, 수리 논술 하는 아이들이요. 모의고사 뒤에 보시면 최고 난이도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건드릴 줄 아셔야 돼요. 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6월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6월 모평이 딱 끝나고 우리 게 하나도 없어. 논술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학원에서 설득에 들어갑니다. 절 믿어보시죠. 제가 수학의 신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 수학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연계 논술은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다 지워지세요. 7장의 카드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문과도요. 비문학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논술 보려면.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비문학 잘 못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비문학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못하잖아요. 큰일 나신 겁니다. 그거 정말 잘 안 만들어져요. 어쩌시려고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하는데요? 모평 시험지 갖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피세요. 비문학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날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빨리 대처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비문학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강사님들을 진짜 많이 만나고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했더니요. 방법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 컨설팅 한 지 몇 년 됐다고요? 이게 영어 빈칸초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결점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참고로 그냥 이건 제 생각이지만 비문학은 인강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은 비문학을 더 망쳐놓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문학을 문학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병렬구조 나누고 막 예시 제시 막 이런 거 나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눈밭에 학생이 서 있어요. 그럼 문학은요. 하얀 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이걸 파악해요. 비문학은요. 하얀 눈밭에 학생 서 있잖아요. 그냥 하얀 눈밭에 학생 서 있는 거예요. 뜻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은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강이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은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국어 선생님들이 다 다른 답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한 선생님이 진짜 기가 막힌 답을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리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끔. 죄송합니다. 보세요. 어떤 전형을 준비하면 우리 아이한테 제일 잘 맞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그리고 우리 아이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학생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 4, 5, 6등급 어머님들 계실 수 있어요. 학종 하셔야겠습니까? 교관 없는 거고요. 논술 될까요? 테스트 해보시기. 정시 한번 파보시죠. 카드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학교 와서. 이해 가시죠?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적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성적표를 안 갖고 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책가방 안에. 여기까지가 저희 컨슈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우리 학생 어떤 입시 전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강연입니다. 다 끝나고 보니까 되게 숙연해지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에 돌아가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어떤 전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얘기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갈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무슨 학과 갈 거야? 모르지? 보통 잘 모르십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요. 정보를 좀 주십시오.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직업이 있으며, 저는 솔직히 학과보다는 직업을 알려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그 학과만 가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과가 있고, 정 못 찾으시겠으면 성적표랑 아까 보여드렸죠? 전공학업 찾으십시오. 그냥. 그리고 일단 그리고 옮기던지, 이런 얘기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융합형인재. 대학교는 이제 학과에 대한 벽을 되게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과가 이과로 옮길 수 있고요. 이과가 문과로 옮길 수 있으며, 성황대학교는 문과 이과를 아예 지금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저는 요즘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제는 학과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네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목표로 삼거나 아니면 학과를 목표로 삼을 때 어떤 학과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학과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세요. 그냥 툭 던져주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애가 없다라 그러면 공대를 갈 건지, 자연과학대를 갈 건지, 사회과학, 경상계를 갈 건지 큰 분야로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점점점 찾아가는 모습. 걷다가 1학년 때는 잘 모르지만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찾아가는 모습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이 새끼 꿈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던 말이래갖고. 네. 저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점점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요. 걷다가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자꾸 성적표 펴놓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싸우자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성적표 보시고 나중에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쇼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우리 아이에 맞는 전형을 찾기 위한 강연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